민주당에서 백범 증손자 김용만 인재 8호 영입, 독립운동 관련 지역구 출마. 이건 정말 이재명 대표랑 손잡고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예요. 와, 인물도 좋아.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이 사진을 깜빡했네.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걸게 됐습니다. 김용만이라는 인물은 저번 대선 때 인재 영입이 됐던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출마시킨다 이런 건데, 국회에 집어넣는다 이건데, 이분을 영입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민주당사에 건다라는 거죠. 보통 당사에는 뭐냐, 전직 대통령들 딱 사진 걸려 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사진이 걸려 있는데 김구 선생님의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정신은 민주당이 계승한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 이승만의 국민의힘과 김구의 민주당,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 김구 대 이승만이에요. 김구 대 이승만. 사실 독립운동가가 진영으로 나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친일 세력들이 김구만 하면은 발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폄하하고 홍범도 장군 빨개기로 몰아세우고 이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독립운동가를 매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친일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에는 이견이 없어야 돼. 대한민국 영토에는 이견이 없어야 돼. 독도 문제에 이견이 없어야 돼요. 이때까지 보수 진보 건드리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기본적으로 독도 문제, 대한민국 영토 문제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문제. 자, 홍범도 장군, 박근혜 때, 박정희 때 다 인정한 독립투사입니다. 근데 뉴라이트들은 인정을 못해요. 얘네들이 민족 반역자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구라는 저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대 임시정부 수립한 저 분을 테러리스트라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나는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들이 저것들 아닙니까? 보수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보수의 첫 번째 김구입니다. 근데 김구가 테러리스트래요. 일본 애들한테 테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이 이승만과 김구의 싸움으로 프레이밍이 돼요. 김용만이라는 분이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비례로 들어가고 전국 돌아다니는 게 저는 훨씬 낫다. 김구 대 이승만, 김구의 당, 이승만의 당, 이렇게 프레이밍 하는 게 선거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구를 잘 선택해서 가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김구의 정신을 계승하는 당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요 절대 못해요 저걸.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세력이 김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김구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말을 못한다니까요. 국민의힘은 비정상이잖아요 그게. 근데 쟤네들은 진짜 못해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던 분을 언급을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요. 자, 김구의 증손자가 출마를 하고 김구의 사진을 민주당사에 딱 걸어놓고 우리는 김구의 후예들이다, 이 말을 국민의힘은 못한다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백범 선생은 다 존경의 대상이어야만 하는 건데요. 저쪽 놈들은 그걸 못한다니까. 그게 바로 친일 세력이라는 증거예요. 너무나 영리한 프레임을 짰습니다. 친일 대 애국 세력이에요.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일전이 아니라요, 독립운동이에요. 이미 친일파한테 나라를 뺏겼어. 독도도 팔아넘기고 자위대함이 부산항에 막 들어와.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갖다 팔고 있잖아요. 일본 좋은 일 다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전이 아니라요, 독립운동이에요. 이번 총선은 뺏어와야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김구 사진을 당사에 걸지 못하는 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근데 국민의힘은 못 건다니까. 저걸 못해요. 왜 못해? 친일 세력이니까요. 민족 반역 세력이기 때문에 김구 선생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는 걸지 못합니다. 이걸 물고 늘어져야죠. 이재명의 아주 영리한 선거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김용만이라는 사람의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을 해요. 미국 영주권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귀국을 합니다. 공군 학사장교 125기 임관에서 군 복무를 수행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스토리가 아주 아름답죠. 김구 선생의 직계 증손자의 영주권 신청 안 하고 군대를 갔다 왔다. 저쪽 놈들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인물 아닙니까? 이 집안은요, 3대가 현역으로 복무한 병역 명문가다. 3대가 현역으로 복무한 거를 병역 명문가라고 붙여준대요. 다 군대 가는 거 아닌가? 자, 할아버지인 김신이라는 분이 계신데 6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했어요. 부친은 김양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의 광복군 창설까지 인정을 했어요. 병무청이. 그러니까 4대가 국방에 헌신한 김용만 씨의 가족이다. 그래서 병역 명문가 특별상을 받았다. 김구 까봐 한번! 까봐! 깔 수 있으면 까봐! 폭탄이나 던지던 사람이 뭘 알겠냐라고 뭐 박은식인가 누가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승만 띄우려고. 이승만 띄워! 띄우라고! 우리는 김구 띄울래! 김구 집안의 증손자 봐라. 군대 다 갔다 오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안 하고 군대 갔다 오는. 이런 스토리 얼마나 좋습니까? 인물도 좋아. 이재명의 선거 전략이 빛이 난다.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얘기했을 때 뭘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참 잘한다. 참 잘해. 자, 보세요. 인재 1호 기후환경 전문가예요. 아리백 원전 타령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항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1호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은 환경이 돈이거든요. 환경이 곧 돈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원전 없이는 반도체를 할 수 없다는 헛소리를 찍찍하고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봤는데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원전 몇 기나 있냐. 반도체 라인 하나 하려면 원전 하나가 통으로 들어갑니다. 원전 없으면 반도체가 안 됩니다. 헛소리예요. 지금 반도체 만드는데 원전으로 만들잖아? 수출을 못해. 만들어서 우리 내부에서만 써야 돼. 헛소리예요. 진짜 황당.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 정권에 차별성을 둔다. 기후환경 전문가를 1호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이 4차 산업에 필요한 이재성 NC소프트 전 전무. NC의 이미지가 좀 좋진 않지만 아무튼 NC소프트 기업에서 전무를 했었던 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호가 유사명 전 총경. 권력에 맞서 싸운 유사명 총경을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선원 외교안보 쪽 전문가. 국가정보원 출신. 그 다음에 의사 출신 강청희. 그리고 우주과학 전문 황정아. 이분은 입담도 대단하죠. 입담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전은수 변호사 그 다음이 김용만 김구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의 증손자는 전체 프레임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이 건이죠. 너무나 영리한 전략입니다. 선거는 구도와 바람이다.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떻게 구도가 짜여지느냐. 지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가 짜여져 있잖아요. 정권 심판 구도가 가장 센데 여기에 플러스 이승만 당과 김구의 당이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친일파들이나 태극기 치매노인들이나 이승만 만세 부르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내려와가지고 추방당한 인간이야.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아니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자국민을 학살한 사람으로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국민들을 학살한 장본인이 이승만입니다. 근데 이승만 당이라고 지금 자처하고 좀 쭉 날아가잖아. 국민의힘도 그런 프레임에 갇히기 싫을 건데 이미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뉴라이트가 득세하면서 국민의힘도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그럼 우린 김구 이승만 가져. 우리 김구 가질게. 구도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영리한 선거 전략이죠. 박수 칠 수밖에 없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당내에서 도와주는 사람 거의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이길 것인가 라는 전략이 세워져 있었고 그걸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본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나 영리한 전략이다. 이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